안녕하세요, 박박자훈입니다. 오늘은 훈훈농장 초입에서부터 끝부분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옆집이고요. 이쪽에 이제 훈훈농장 입구인데, 여기에 있는 임야들도 소유긴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뭐 개발 계획은 없고, 일단 여기에 있는 전답부터 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입구인데, 이쪽에 일단 간판을 크게 만들 거고요. 간판 만드는 것도 적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12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간판과 함께 현재 뭐 CCTV나 이런 건 다 설치되어 있고, 이쪽도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자동 정산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알아보니까 1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드 결제, 무인 결제 다 가능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입인데, 여기는 이건 벚꽃나무예요. 왕 벚꽃나무고, 사실 제 관점에서는 좀 잘라버리고 싶은데, 잘라서 좀 더 농장을, 아무래도 농장이 세로형이다 보니까 좀 가로형으로 넓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일단 벚꽃나무 남겨두기로 했고요. 이쪽은 아직 정비는 안 됐지만 대나무 숲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벌채를 좀 하고 숲 정비를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놨잖아요. 이것도 벚꽃나무인데, 이건 제거를 해서 이쪽에 양쪽에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소나무 숲길, 그 대나무 숲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걸어가 볼게요. 입구에서 사실 끝까지 걸어가면 약 한 6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등산로를 저 뒤쪽까지도 저희 사유지라서 등산로를 나중에 작업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용 거의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야 개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작업로 정도는 큰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산책로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하고, 옆에 이렇게 마을이 보이긴 하지만 사유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핑크뮬리라든지 요새 유행하는 것들을 심어서 포토존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좀 더 가보면 여기는 사실 도토리나무 밭인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참나무 같은 종류들은 뭐 목재로는 쓸모가 있지만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건강적인 효과도 미미하고 해서 어쨌든 제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벌채를 신청을 해놨고, 여기에 있는 축사, 예전에 전 주인이 사슴농장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흑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험용으로 몇 마리 키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우리 농장의 단점이 보시는 것처럼 좀 길쭉한 형태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근데 이게 제거가 되면 훨씬 더 평지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통 고철 수거하는 업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 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제거를 해 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참나무들이 많은데, 도토리 나무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끈이 매어져 있죠. 여기도 지금 노란색 끈, 여기도 노란색 끈 있는데, 이거는 위해목 지정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주택이 있죠. 옛날 주인이 살던 주택인데, 이 주택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나무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국가에서 좀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개인 업자에게, 임업업자에게 맡겨서 벌채를 진행을 하게 되면 나무를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도 뭐 이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포크레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크레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크레인 값이 하루에 한 60만원, 70만원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대신에 이 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캠핑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참나무죠, 도토리나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4개 정도는 국가에서 집 근처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이 있어서 저도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른 나무는 다 놓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군청에서 와서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주택은 현재는 쓸모는 없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애견 카페를 저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훈훈 펜션이잖아요.
후는 펜션이고, 옆에 섹터가 애견 카페와 애견 운동장이 들어올 곳인데, 여기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추후에 일반 시점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 주택인데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앞에가 예전에 좀 정원으로 꾸몄던 곳이에요. 테라스도 놓고, 그래서 뭐 파라솔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해서 좀 꾸며서 여기는 가칭 꼬꼬정이라고 삼계탕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는 있지만 식사를 할 만한 곳이 근처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뭐 금산 군청 근처 또는 인삼 장터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두 종류 메뉴 정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뭐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 여기는 추후에 야영장에 들어올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대지 전환이 돼서 주차장으로 쓰일 곳입니다. 주차장으로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저쪽은 한 1300평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실밭이 현재 있죠. 매실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서 이쪽을 두 블럭 정도, 두 단 정도 만들어서 야영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이 건물이 없어지고 나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임야는 돈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지만 최소한 최소 비용을 좀 들여서 개발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이는 콘텐츠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주차장으로 만들 곳입니다. 결국에는 뭐 카페든 펜션이든 장사가 잘 되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주차장으로 진행할 곳입니다. 뭐 돈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뭐 주차장 조성비하고 토목공사비는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자연석을 박아 놓은 형태가 있고 블럭을 박아 놓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토목공사 할 때는 블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대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계곡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추후에 이쪽에 좀 물을 자동 펌프로 좀 흘려 보내서 이쪽을 계곡을 좀 넓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이런 수공간도 만들 계획도 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좀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던 임야인데, 총 평수는 약 2000평 정도가 되고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충분히 개발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쪽에 위에 있는 이런 펜션, 호는 펜션이나 애견 운동장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좀 높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단을 쌓아서, 토목공사를 통해서 단을 쌓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토목공사는 11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건축업자들을 만났는데 세 팀을 미팅을 했고요. 근데 아쉬운 게 현재 시점이 10월 25일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양생하기가 지금 계약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좀 늦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그래도 좀 2억 가까이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량점도 있죠. 측량점, 여기가 카페 대지 전환되는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저쪽 소나무 옆에 쪽이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실내 애견 운동장이 될 곳이고요. 이 앞으로 전경으로 보이는 곳들이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래도 사유지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은 펜션이고, 펜션은 한 동만 실내 인테리어를 한 2-3천 정도 들여서 뭐 정비할 수 있는 부분만 정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실 거기도 인테리어 하는 후배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뽑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펜션 장사해서 1억을 뽑는다는 게
요새 뭐 50만원씩은 받죠. 애견 펜션도 저희가 이제 평수가 넓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데 아직 좀 정비가 안 돼서 어수선하죠. 여기서 바베큐, 친구들 놀러 오면 바베큐를 구워 먹는 장소입니다. 네,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고,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다못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저희 증축해서 허가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보일러실을 그냥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시골은 대부분. 왜냐면 이거 증축하고 허가 받고 설비하는데 거의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냥 업자 불러서 하면은 100만원이면 짓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민원이라도 넣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낭비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당장 들더라도 당연히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걸 수습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뭐 소모성 자금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서 다 등기상 있는 곳들이고요. 축사와 하우스, 비닐하우스로 이제 등기상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애견 관련된 또는 식물원 관련된 시설들도 현재 이제 동식물 관련 업으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추후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엔 주차장 공간으로 쓰일 만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뭐 10,000평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곳이 10,000평이지만 주차장 공간으로 딱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그래도 뭐 BEP를 한 2년 안에는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은 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에 뭐 한 7, 8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BEP 달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도 뭐 카페를 지금 5년째 서울 건대 입구에서 운영을 해봤고, 에센셜 H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뭐 북카페 세모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운영을 해봤지만, 사실 결국 엑시시 문제잖아요. 이제 운영할 때는 운영한다고 치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카페가 들어설 곳이고요. 그때는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카페 차리면 다 되지 않겠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차리면 다 장사 잘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세모, 에센셜 H 대전 중리동점도 근처에 한남대학교도 있고 유동인구가 조금 있는 곳인데, 그래도 어쨌든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백다방 35평대 백다방 메가커피가 한 3분 거리에 생겼어요. 아니 또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도 제가 창업한 지가, 대전 중리동에 창업한 지가 지금 3년 됐는데 3년 동안 개인 카페가 한 8곳 정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곳, 기존에 바로 길 건너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스타벅스는 항상 뭐 장사 잘 되죠. 근데 최근에 메가커피와 그 백다방까지 합세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1, 2위죠. 메가커피가 1위, 백다방 2위. 그러면서 정리해야겠구나, 걸리금 받고 나가야겠다, 여기는 이제 카페는 하긴 어렵겠다. 결국에는 뭐 배달 매출도 사실 저희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좀 그런 공간으로 임차를 줘서 권리금 받고 나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지원 사업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약간 협곡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수지, 결국에는 농촌에는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결국엔 그런 농업용수나 이런 수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건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는 결국에는 추후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 이제 영상으로 쓰기 위함이니까, 하여튼 뭐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나중에 같이 놀러와서 파티도 좀 하고 그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